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 고령화 현상, 수면 연장,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을 가지면 성공한 삶이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신 세대를 초월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퍼레니얼 사고방식이 두각을 나타내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60대 인턴과 20대 팀장이 같이 일하는 다세대 직장, 그리고 60대 이상이 가장 영향력 있는 소비 집단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 노동시장과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주도하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멀티 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와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마우로 기엔 와튼스쿨 교수가 베스트셀러 2030 축의 전환에 이어 신작 멀티 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최대 10세대가 공존하게 될 멀티 제너레이션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며 우리의 삶과 일, 비즈니스와 경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멀티 제너레이션 사회에서는 퍼레니얼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는 자신이 속한 세대의 생활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퍼레니얼 속성을 가진 개인들이 등장함으로써 나이가 지위를 결정하는 시대는 완전히 저물어가며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새로운 노년층이 미래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변화의 바람. 오늘 나는 온라인으로 일하고 놀고 쇼핑하고 스와이프했다. 미국의 새로운 조부모 원영은 이렇게 보고한다.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긴 노동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의 수는 30세 미만보다 60세 이상이 더 많아질 것이다.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에서는 30대 미만보다 60대 이상의 인구가 훨씬 더 많고 기술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우리가 늙어서 놀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놀기를 멈추기 때문에 늙는다라고 말했다. 팬데믹이 닥치기 전에도 60세 이상 인구 중 상당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놀고 배우고 일하고 쇼핑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인터넷 접근성의 불평등은 지속되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한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그때까지 가장 큰 저항을 보였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그것이 유용하고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는 일을 처리하고 삶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과거에 비해 나이가 훨씬 덜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활동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를 제고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2015년에 개봉한 인턴은 그러한 상황을 위트 있게 그려낸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는 70세의 호라비 벤 휘테커 역을 맡아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루한 은퇴 생활에 대해 불평한다. 일상의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내냐고요? 뭐든지 하는 거죠. 골프, 책, 영화, 피노클 같은 거요. 요가도 했고 요리도 배웠고 식물도 몇 개 샀고 중국어 수업도 들었죠.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입니다.
마침내 그는 브루클린의 어느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의 시니어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하는데 이곳에서 창업자이자 CEO인 줄스 오스틴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이자 절친이 된다. 그리고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많은 육체노동 종사자들이 무한정 일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항공기 조종사는 법적으로 65세에 은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9년에 미국 의회에서 그 시기를 5년 연장한 결과다. 농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치안, 소방 등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고 심지어 위험한 일부 직군에서는 특정 연령을 넘어서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육체적 부담이 덜한 직종으로 전환하거나 학교로 돌아갈 기회를 준다면 이들이 반드시 은퇴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이나 지적 업무처럼 연령 제한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존 업다이크는 노년기는 프리랜서 작가에게 아주 점잖은 대우를 해준다라고 말했다. 나 같은 교수는 무한정 계속 일하기가 분명히 더 쉽다. 전 세계에서 두 갈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수명과 건강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은퇴 시기가 늦어지는 반면에 많은 신흥시장국에서는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 실적 차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21세기에 접어든 뒤에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에서 상반된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1970에서 80년대에 일어난 일 때문이다. 그때 유럽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평균 은퇴 연령이 아주 빠르게 하락했는데 이제 와서 조금씩 올라오면서 신흥시장국의 평균 은퇴 연령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 한편 몇몇 신흥시장국은 평균 은퇴 연령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선진국의 평균치를 향해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두 나라는 한국과 일본인데 두 나라는 유효 은퇴 연령이 크게 낮아진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최근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미 사람들이 은퇴를 좀 늦추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 원하는 만큼 또는 필요한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 남은 건강 수명을 완전히 소모하지 않고서 은퇴를 미룰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60대 중반부터 계산하면 남성은 약 10년, 여성은 약 12년 더 일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은퇴 연령 이후에 계속 일하더라도 여전히 몇 년 동안 건강한 상태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은퇴를 늦추면 연금과 의료비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어 사회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유효 은퇴 연령의 증가 추세를 잘 활용하면 노인의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고 세대 간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은퇴 불평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야기는 21세기의 표준적인 내러티브가 되었다. 불행하게도 불평등은 모든 연령 구조에 스며 있으며 은퇴 기간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다. 순차적 인생 모형은 결국 세 종류의 사람들, 즉 편안하게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 은퇴했지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은퇴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소득 불평등은 부의 격차를 훨씬 더 크게 벌리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은퇴한 사람들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가능성들을 빚어낸다. 미국에서는 순자산의 약 80%를 60세 이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그 비율이 50에서 60%이다. 이렇게 편중된 부조차도 고령층 사이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데
20에서 30%의 사람들이 이 연령대에 축적된 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저학력과 저소득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사회보장세를 충분히 내지 못해 은퇴 후에 받는 연금으로는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없다. 이들 대부분은 고용주가 지원하는 퇴직연금 적립제도에도 가입할 수 없었고 저축도 넉넉하게 할 수 없었다. 가난하게 혼자 사는 여성과 소수 인종 출신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낮고 자산을 형성할 기회도 잡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은퇴 후 자산이 주류 백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인 지수에 따르면 이 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은퇴 후 소득이 기본적인 생필품을 조달하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거의 2배나 높다. 팬데믹은 이러한 격차를 더 악화시켰다. 좋은 일자리와 비싼 집이 있고 저축이 많은 사람들은 형편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들의 일자리는 살아남았다. 그들은 더 이상 출퇴근할 필요가 없다. 주택 자산이 치솟았다. 대출 비용은 급감했다. 그들의 연금은 점점 쌓이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는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해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대출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치솟는 임대료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게 극명하게 두 갈래로 갈리는 상황에서는 가진 자인지 못 가진 자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서는 은퇴자의 미래 전망이나 은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불가능하다. 결국 모든 사람이 적절한 연금을 받고 은퇴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세워진 순차적 인생 모형은 이러한 보편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에서의 은퇴. 은퇴가 인생의 한 단계로 자리 잡은 지 1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은퇴 제도에 숨어있던 긴장과 마찰, 균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기대 수명의 증가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연구 결과들은 은퇴자들이 외로움과 권태, 심지어 건강 위험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게다가 은퇴 생활의 불평등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분명하고 광범위하다. 은퇴 제도는 단순히 일부를 고쳐서 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접근법은 지난 20, 30년뿐만 아니라 전체 생애 주기의 개편을 포함해야 한다. 그토록 많은 국가와 정치인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들이 문제의 지엽적인 부분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생애 주기의 개편을 위해서는 더 유연한 틀 안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우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만약 학습과 일과 여가 생활을 나이에 따라 구분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인생의 각 단계에서 원하는 활동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사회는 사람들이 재정적 안정과 성취와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직업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장학금이나 금융 지원을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남성과 여성 모두 인생의 다양한 시기에 노동시장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가족을 돌보고 지식을 재충전하고 휴식을 취하는 데 시간을 자유롭게 쓰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기업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과 직원들의 헌신이 필요하겠지만 긱 경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유연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많은 기업의 인사팀에서 실행하고 노동조합과 그 밖의 특수 이익단체들이 지원하는 전통적인 노동과 직원관리 방식은 사람들이 학습과 일 사이를 오가면서 여가도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 방식과 공존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새로운 인생 모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를 조직하는 전통적 방식과 혁신적이고 유연하며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 즉 은퇴 연령대 사람들이 원한다면 누구나 다시 완전한 참여자가 될 수 있는 방식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은퇴가 반드시 최종 목적지가 아닌 더 유연한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과 저항, 심지어 적대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데 은퇴 후에 재취업에 일을 하거나 기여와 참여와 적극적 활동 기회를 원하는 고령자 수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 진정한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는 각 세대를 놀이터, 학교, 직장, TV 앞 소파처럼 특정 공간이나 기능적 역할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한 족쇄는 사라져야 한다. 나이와 세대 없는 소비자 시장. 현대의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은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수적으로 더 많았던 시기에 등장했다. 1950년대의 베이비 붐은 미국 사회와 비즈니스를 변화시켰다. 중산층이 경제의 중추가 되었다. 모든 것이 베이비 붐 세대의 젊은 소비자와 중년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단순히 이들의 구매력이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소비자 지출 증가 중 약 40%가 60세 이상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연령 분포가 노년층으로 더 치우친 일본과 독일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이 연령대 이상의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과거보다 더 오래 유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에이지리스 소비자의 부상은 마케팅과 브랜드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연령 분포 꼭대기에 부가 편중된 상황 때문에 노년층 소비자는 향후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에버레인을 비롯한 의류 소매 업체는 여러 세대에 걸친 고객을 환영하고 유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줄 노년층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인구 통계학적 추세는 아주 명백하다. 일본과 중국을 필두로 유럽과 미국이 곧 그 뒤를 따를 것이며 2030년 무렵이 되면 소비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될 것이다. 2030년에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2022년보다 1억 5천만 명 늘어나 총 3억 7천만 명이 될 것이다. 인도는 4,500만 명, 미국은 1,300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처럼 가난한 나라들도 60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 늘어날 것이다. 기업과 브랜드가 직면한 과제는 두세 세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7, 8세대의 필요와 선호도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케터들은 연령대별 지출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 마케터들은 평균적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전체 소비자 지출의 39%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8%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해와 명백한 실수가 너무나 만연한 나머지 대다수 마케터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의 진흙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디딜 곳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를 향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세대가 놀 때 다른 세대는 공부하고 한두 세대는 다른 세대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두 세대는 은퇴한 상태에서 살아갔다. 이것이 인생을 조직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과연 이것이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줄까? 사회의 많은 부문을 괴롭히는 문제가 수많이 생겨났는데 이 모든 문제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순차적 인생 모형이 만든 구속복에서 비롯되었다. 청소년 스트레스, 성인기 지연, 10대 어머니, 출산율 감소, 일과 가정의 균형 상실, 중년의 위기, 막다른 길에 이른 경력, 세대 간 갈등, 연금 부족, 은퇴자의 외로움, 남녀 차별, 경제적 불평등, 소비자의 불만 등 이 문제들은 개인들을 망가뜨리고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를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긴장에 노출시킨다.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에 의존하는 대신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재조직하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한다면 이 문제들은 하나씩 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비스마르크식 순차적 인생 모형의 경직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는 일을 단순히 나이로만 정의하지 말고 퍼레니얼 사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를 상상하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자신과 다른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으며 대다수는 젊은 근로자와 나이 든 근로자 모두 직장 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 이점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미국 은퇴자협회가 1919년에 실시한 한 연구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특히 근로자들은 다세대의 작업 환경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력하는 측면을 높게 평가한다. 미국 은퇴자협회의 공공정책 책임자 데브러 휘트먼은 다세대 직장의 잠재적 이점이 다양하다고 말한다. 여러 세대로 이루어진 팀은 그렇지 않은 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낸다. 다세대 인력은 인력의 연속성과 안정성, 지적 자본의 지속성을 높인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인력은 기업들이 나이 많은 소비자로 이루어진 방대한 부문을 포함해 시장을 분석하는 데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 이점들은 단순히 비즈니스와 경제 부문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나이는 생물학적 현실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구성 개념이다. 의학과 기술은 수명과 건강 수명을 재정의하면서 나이에 따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오랜 사회적, 정치적 가정과 인식과 기대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재창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배우고 일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하는 사회이다. 그것은 학교와 직장의 경계에 많은 구멍이 생겨나 세대들 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수반하는데 주로 기술을 활용한 원격 학습과 대면 학습의 혼합 모형에 따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사회는 10대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자리를 찾아가는데 스트레스가 덜한 길을 제공한다. 이런 길을 걸어가면 아직 준비되기도 전에 부모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칠 운명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로 되돌아감으로써 자신의 경력을 재구상할 수 있다. 이 사회는 부모가 일과 가족의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며 가정과 경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엄격한 일정을 따를 필요 없이 각각 다른 연령대에서 학업과 일과 가정 사이를 쉽게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학교 중퇴자와 기술 변화나 경제적 구조 조정으로 인해 경력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사람을 포함해 기존 사회라면 경쟁에서 뒤처졌을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약속한다.
그리고 훨씬 만족스럽고 재정적으로 안전한 완전 은퇴나 부분 은퇴를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진전이 일어나려면 어떤 종류의 문화적, 조직적,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지 평가하기 전에 퍼레니얼들의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가 가져다줄 잠재적 이점을 요약해 보기로 하자. 순차적 인생 모형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더 유연한 타이밍과 더 많은 발전 경로를 활용함으로써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줄인다. 불운이나 의문스러운 결정으로 인해 낙오된 사람들이 다른 길을 통해 만족스러운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지 능력과 업무 경험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가 창의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교육과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평생학습을 촉진해 사람들이 경력에 지장을 주는 기술 변화에 대처하거나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 유연한 경력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세계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부모를 위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다. 은퇴자가 원할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외로움 같은 은퇴의 부작용을 줄인다. 연금 제도를 정비하고 은퇴자의 파트타임 고용이나 자영업을 촉진함으로써 어렵게 얻은 은퇴의 보상과 젊은 세대의 열망 사이에서 효과적인 균형을 맞춘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당한 고정관념을 갖지 않게 하고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함으로써 연령 편견과 차별의 원인을 줄인다. 포용적 마케팅 접근법을 수용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편안함을 느끼는 소비자 시장을 형성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능성이지만 문화적, 조직적, 정책적 변화가 없이는 진전이 일어날 수 없다. 변화가 거대한 것이거나 혁명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시간을 갖고 실험하고 조정할 수 있다. 우리가 퍼레니얼 사회를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적 변화. 퍼레니얼들의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가 도래하려면 가장 먼저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와 대학, 기업, 정부기관, 그리고 전체 경제는 사람들을 고정된 연령군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체계는 10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잘 통했지만 이제는 노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장수와 건강, 기술이 조직과 사회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새 틀을 찾아야 한다. 미래에는 포스트 제너레이션 방식으로 놀고 살아가고 배우고 일하고 소비하는 방법이 늘어날 것이다. 문화의 핵심은 범주이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속하는 특정 범주들을 버리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것들이 나이에 어울리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범주는 특별히 해로울 수 있는데 범주가 배타적이고 철저한 분류 체계로 변할 때, 즉 각 개인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 범주에, 심지어 오직 한 범주에만 집어넣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순차적 인생 모형은 나이와 활동에 따라 사람들을 세대라는 범주로 분류하고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 모형은 보육원, 학교, 대학, 병원, 정부기관, 기업 등 모든 종류의 조직이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의 기반이 되었다. 범주를 없애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람들을 나이와 세대에 따라 분류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편견은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 가치 조사는
30세와 70세 중 어느 쪽이 자신의 상사가 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다른 질문은 그 나라의 대다수 사람들이 70세 이상인 사람들을 친절하다, 유능하다,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 설문조사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도 몇 가지 포함되었는데 예컨대 노인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노인은 정부로부터 정당한 것 이상의 몫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가 등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젊은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보다 실적이 더 낮다고 생각하는가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30세 상사나 70세 상사 모두와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답했다. 아주 흥미롭게도 라틴 아메리카와 러시아, 구소련에 속했다가 독립한 나라들, 그리고 네덜란드와 스페인과 스웨덴 같은 일부 서유럽 국가 사람들은 젊은 상사를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 독일, 일본 사람들은 70세 상사를 약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한국 사람들은 30세 상사와 70세 상사에 대한 선호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철저한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낮고 나이가 어린 남성일수록 연령 차별적 태도를 가질 확률이 훨씬 높다.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육자인 나는 여기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즉 젊은이들, 특히 남성들에게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의 이점을 가르침으로써 그런 변화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나이와 세대에 대한 편견은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모두 전체 인구 중에서 젊은 층이 많고 학교 교육이 미래에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나는 여전히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조직의 규칙과 절차가 문화적 변화를 질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것들 역시 바뀌어야 한다. 엄청난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기술 변화로 인해 점차 포스트 제너레이션 시대의 삶과 학습, 일, 소비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그 결과로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을 순차적 인생 모형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누구나 평평한 운동장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없애려는 퍼레니얼 사고방식을 채택할 때가 되었다. 사회와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산업화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선형적으로 조직하던 19세기 후반의 사회와 경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지식과 기술이 주도하면서 빠르게 진화하는 후기 산업 경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조직과 사람 모두 변덕스러운 환경에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해야 한다. 이 새롭고 경쟁이 치열한 게임에서 성공하려면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배우고 일하고 소비하는 정신을 포용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퍼레니얼이 되어가면서 포스트 제너레이션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저 낡은 개념에서 벗어나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각각의 연령대에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사실 순차적 인생 모형은 사람들을 연령별 집단과 역할에 따라 분류하는 가부장제와 관료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 정치적 구성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기대 수명 증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의 노후화가 결합되는 현재 상황이 기본적으로 전체 인생 경로를 지배하는 역학의 변화를 가져오고
각각의 연령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배우고 일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재정의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거대한 변화를 포스트 제너레이션 혁명, 탈세대 혁명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이것은 개인의 삶과 기업, 경제, 글로벌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혁명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퍼레니얼의 확산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연쇄 창업과 진화 폐례의 표현을 빌리면 퍼레니얼은 고정관념을 초월해 서로 그리고 주변 세계와 연결되면서 늘 꽃이 피는 모든 연령, 종류, 유형의 사람들, 즉 자신이 속한 세대로 정의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노예제 폐지론자 웬들 필립스는 혁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혁명은 떡갈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서 나온다. 그 기반은 오래전부터 쌓인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퍼레니얼의 혁명적 부상은 오랫동안 지속된 추세가 낳은 결과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어느 순간에 공존한 세대가 기껏해야 4-5세대였지만 지금은 8세대가 동시에 지구에 공존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8세대는 2013년 이후 출생한 알파 세대, 1995년에서 2012년생인 Z세대, 1980년에서 1994년생인 밀레니얼 세대, 1975년에서 1985년생인 제니얼 세대, 1965년에서 1979년생인 X세대, 1946년에서 1964년생인 베이비붐 세대, 1925년에서 1945년생인 침묵의 세대, 1910년에서 1924년인 가장 위대한 세대이다. 인구 고령화가 미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일본과 중국, 유럽에서는 최대 9세대가 공존하고 있다. 수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21세기 중엽 이전에 9세대 또는 10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서로 다른 세대들이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서비스와 혜택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놓고 정치적 분배 갈등이 폭발할까? 젊은 세대들은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의 의료 서비스와 연금 제도를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퍼레니얼 사고방식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퍼레니얼 사고방식은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 이 책이 전하는 예상 밖의 희망적인 소식 중 하나는 수명 연장이 은퇴자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수명 연장은 지금의 손자 세대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진로를 바꾸고 갭 이어를 즐기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기회와 가능성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와 기업과 수많은 조직이 순차적 인생 모형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만약 사람들이 나이에 어울리는 활동의 압제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퍼레니얼이 될 수 있다면 하나가 아닌 다수의 경력과 직업을 추구하고 각각의 경험에서 서로 종류가 다른 개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10대와 20대가 단순히 학업에서 일로, 일에서 은퇴로 이어지는 전환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전환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퍼레니얼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에서는 10대가 더 이상 공부나 장래의 일자리를 위한 최선의 진로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수명 연장 덕분에 상황에 따라 진로 수정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경력 전환의 기회가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한번 택하면 돌이킬 수 없고 평생 동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훨씬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젊은이, 늙은이, 활동, 비활동, 풀타임, 파트타임 등의 구체적인 범주로 분류되는 과정을 겪지 않고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기술 발전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낡은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배우는 단계와 일하는 단계를 더 유연하게 반복하도록 해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19세기 후반에 대규모 산업화와 학교 교육이 자리 잡고 나서 강요되었던 잘 다져진 길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원격 근무와 학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는 나이나 거리에 구속받지 않는 사회에서 다양한 세대와 늘 상호작용하며 한 번의 인생에서 서로 다른 삶을 여러 번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이해하는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삶과 학습, 노동, 소비의 제약이 없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의 우주, 진정한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를 맞이할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